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성문밖 오간 수문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녀라는 이름의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집에 팔려갔다가 20살의 늙은 선비와 혼인했지만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복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하여 글자도 알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잣집들의 장부를 대신 써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날도 김판서 댁의 장부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목에서 개똥이라는 똥장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개똥이는 30이 넘은 총각으로 매일 똥을 치우며 살아가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다른 똥장수들과는 달리 묘하게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길 좀 비켜주시오. 개똥이가 말하는데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똥장수 주제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게다가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러운 옷차림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눈빛의 서린 기품이 범상치 않았지요. 혹시 어디서 글 공부를 하셨소? 복녀가 물어보니 개똥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그러나 복녀는 눈썰미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은 있지만 글 쓰는 사람의 손가락 모양이었고 말투나 행동거지가 보통 천민과는 달랐습니다. 이상한데 이 남자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그때 마침 김판서 댁에서 장정들이 나와 복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다! 복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장부를 정직하게 써주었을 뿐인데 김판서 댁의 둘째 부인이 공금을 빼돌린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시오. 제발. 다급해진 복녀가 개똥이에게 매달리자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복녀를 자신의 똥차에 숨겨주었습니다. 여기 숨어 계시오. 내가 다른 길로 빼드리리다. 개똥이는 능숙하게 똥차를 끌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며 복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녀는 개똥이의 말투와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지요. 이 사람 절대 평범한 똥장수가 아니야. 손놀림도 그렇고 길을 아는 것도 마치 한양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는 것 같아.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복녀가 개똥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희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정말로 똥장수가 천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꿈이 있으신가요? 개똥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꿈이라. 글쎄요. 있긴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어떤 꿈인가요? 양반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녀는 개똥이의 말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희님, 제가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은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희님을 진짜 양반으로 만들어드리겠어요. 개똥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똥장수가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손을 잡으셔야 해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복녀는 개똥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김판서 댁의 둘째 부인 말입니다. 그 계집이 저를 모함했거든요. 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어요. 신분이 낮으니까요. 그래서요? 은희님을 양반으로 만들어서 그 집안에 들여보낼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똥장수가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은희님은 이미 양반의 기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겉모습만 바꾸면 됩니다. 복녀는 개똥이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말했습니다. 은희님도 양반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꿈을 이뤄보세요. 저는 복수를 하고 은희님은 양반이 되고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개똥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보겠소.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희님, 진짜 이름이 뭐예요? 개똥이는 별명이겠죠?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이라고 부르시오. 좋아요. 김서방님. 지금부터 김서방님은 김공자가 되는 겁니다.
복녀와 김서방의 기막힌 변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복녀는 김서방을 목욕제게부터 시켰습니다. 한양의 한적한 샘터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자신이 돈을 모아 사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어머나, 정말 같은 사람이 맞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김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키, 그리고 특유의 기품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복녀는 김서방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지요. 이제 말투를 고쳐야 해요. 양반 말투를 배워야 합니다. 복녀는 김서방에게 양반들의 말투와 몸가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서방이 이런 것들을 금방 익혔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총명하구려. 어찌 이리 빨리 배우는 것이오? 저는 원래 이런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운 기억은 없는데 복녀는 점점 김서방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남자에게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으로 복녀는 가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글 솜씨를 이용해서 김서방을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김 공자님은 경상도 안동 김씨 문중의 후손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이제야 한양에 와서 재기를 꿈꾸는 불우한 양반이십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군요. 이런 것까지 할 줄 아시다니. 저도 나름 머리를 써며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서방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녀 아가씨,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뭔가요? 김판서 댁과는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단순히 장부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복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김판서 댁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요? 예전에 저는 그 집의 큰아가씨와 함께 자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집 유모였거든요. 김서방은 놀란 표정으로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원수가 되었나요? 큰아가씨가 병들어 죽었는데 둘째 부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독을 탔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를 맞아 죽고 저는 기생집에 팔려갔습니다. 김서방은 복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둘째 부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복녀의 눈에서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런 복녀를 보며 김서방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복녀 아가씨,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김서방이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양반이 되려면 몸가짐도 양반답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인들 앞에서는 낮과 밤에 하는 행동이 다르단 말이죠.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배우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양반들이 낮과 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복녀는 김서방에게 양반의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고, 여인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또 밤에는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안 돼요. 너무 뻣뻣해요. 복녀가 김서방의 등을 만지며 자세를 고쳐줄 때마다 김서방은 복녀의 손길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할 때는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야 해요. 복녀가 김서방의 손을 잡고 시범을 보이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때 김서방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는데 복녀도 자신도 모르게 김서방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요. 이상해. 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야? 며칠간의 집중 훈련 끝에 김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품격 있는 말투까지. 이제는 누가 봐도 진짜 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어디에 가도 양반으로 통할 것 같아요. 복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복녀 아가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운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복녀는 김서방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양반 출신이신 건 아니죠?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똥장수로 살아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김서방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기와 집, 정원, 그리고 날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 머리가. 김서방이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자 복술이 급히 물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복녀가 걱정스럽게 김서방을 부축했습니다. 잠깐,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데, 하지만 크릿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김서방은 자신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음을 느꼈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복녀와 김서방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녀는 김서방을 김판서 댁에 소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김판서 댁에 가서 장부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김 공자님을 소개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번에 쫓겨나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돈 때문에 저를 다시 부를 거예요. 그 집은 장부를 제대로 쓸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복녀의 예상대로 며칠 후 김판서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둘째 부인 정 씨가 복녀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지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거라. 너 말고는 이 복잡한 장부를 정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 씨는 복녀를 대놓고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대답했지요. 예, 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복녀는 김서방을 데리고 김판서 댁을 찾았습니다. 마님, 장부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요. 안동 김씨 문중의 후손이라고 하시네요. 안동 김씨, 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안동 김 씨는 명문가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그 양반이 어디 계시는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김서방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 정 씨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희는 안동 김씨 28세손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떠돌다가 이제야 한양에 와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서방의 말투와 예의범절이 완벽했습니다. 복녀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오호, 그러시군요. 안동 김씨라면 우리 집안과도 인연이 있는데. 정 씨는 김서방을 매우 호의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 씨는 김서방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지요. 김 공자님,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우리 딸과 혼인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복녀와 김서방은 계획보다 훨씬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서방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 춘애가 20살이 넘도록 혼인을 못하고 있는데 김 공자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지요. 그렇게 김서방은 김판서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복녀는 겉으로는 하인 역할을 하면서 김서방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판서 댁에 머물면서 김서방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김판서 본인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는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것 같은 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지요. 둘째, 집 안 곳곳이 자신에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뒷정원의 연못과 오래된 감나무는 마치 어린 시절에 자주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리고 셋째로 춘애 아가씨가 자신을 보며 오빠 같다고 중얼거리는 것도 이상했는데 김서방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뒷정원을 거닐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작은 돌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이름이 여기에?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는데 서윤아, 정말 내가 살아 있었구나. 김서방이 돌아보니 김판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판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만 숨기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15년 전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김서윤이야. 김서방은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똥장수로 살아왔는데 15년 전 내가 5살 때 역병이 돌아서 피난을 가던 중에 너를 잃어버렸다. 온 천지를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어서 죽은 줄 알고 여기에 가묘를 만들어 놓았지. 김판서가 돌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팔뚝에 점이 있었는데
김판서가 김서방의 팔을 걷어보니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서윤이가 맞구나. 김판서는 김서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김서방은 충격에 빠졌지요. 자신이 김판서의 둘째 아들이라니 15년간 똥장수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판서님, 저 정말 제가 김판서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도 기억한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그렇게 부르곤 했지. 그때 김서방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는데 따뜻한 방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릎에 앉혀두고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순간 눈앞으로 지나가는 듯 했지요. 아버님, 그럼 저는 왜 똥장수가 되었나요? 김판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병 때 피난을 가다가 너를 잃어버렸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너를 주워 기른 모양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의 정체를 숨기고 천민으로 키운 것 같구나. 그때 복녀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판서와 김서방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김서방님이 정말 이 집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판서가 복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냐? 서윤이와 함께 온 아가씨인가? 복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 집에서 일했던 유무 월순의 딸 복녀입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월순이의 딸이라고. 그럼 너는? 예, 맞습니다. 큰아가씨와 함께 자란 복녀입니다. 김판서는 복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녀야. 정말 복녀가 맞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복녀는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일, 자신이 기생집에 팔려간 일, 그리고 둘째 부인 정 씨에 대한 원한까지 모두 말이죠. 김판서는 복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복녀야. 내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너희 모녀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김판서는 복녀와 김서방을 안방으로 데려가 더 많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정 씨를 의심하고 있었다. 큰딸 춘심이가 죽은 것도 너의 어머니 월순이가 누명을 쓴 것도 모두 정 씨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복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겁쟁이였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넘어간 것이지. 김판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윤이도 돌아왔고 복녀도 나타났으니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때 김서방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복녀 아가씨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을까요? 김판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복녀가 이 집에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데려온 것도 복녀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복녀와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오히려 도와줬지. 정 씨가 너희를 받아들이도록 뒤에서 조종했거든. 김판서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복녀야, 너는 15년 동안 이 집에 복수하려고 생각해왔겠지만 나는 15년 동안 너희를 찾고 있었다. 서윤이도, 복녀도, 그리고 정 씨를 처벌할 방법도 찾고 있었지. 그럼 이 모든 것이 그렇다. 운명이었던 것 같다. 너희가 서로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도, 내가 너희를 알아본 것도.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까지? 정 씨는 김판서와 복녀, 김서방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들과 함께 이 시간에 계신 거죠? 김판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실토하시오. 15년 전에 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소.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춘심이를 독살한 것도 월순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부인 짓이라는 걸 알고 있소. 정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춘심이가 너무 미웠어요. 첫째 부인의 딸이라고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제 딸 춘애는 항상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독을 탔단 말이오? 아니에요. 독을 탄 것은 아니에요. 춘심이는 정말 병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제가 병을 키웠어요. 무슨 뜻이오? 춘심이가 처음 아팠을 때 제가 약을 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병을 키워서. 그리고 월순이가 자꾸 의심하니까 월순이가 독을 탔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복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니.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함했다니. 그때 김서방이 복녀를 말렸습니다. 복녀 아가씨, 진정하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는 법이지. 복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15년간 품어온 원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씨 마님, 복녀가 정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마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원수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씨는 복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녀야,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요. 복녀가 정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제 우리 모두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해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정씨는 복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고 고맙다. 복녀야, 정말 고맙다. 김판서는 이 모습을 보며 감동하며 말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서윤이도 돌아왔고 복녀도 돌아왔고. 그때 춘애가 놀란 얼굴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춘애는 모든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혼인하려던 김공자가 오빠였다니. 그럼 김서방님이 저희 친오빠란 말씀이시죠? 김서방이 춘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애야, 처음 보구나. 오빠가 돌아왔다. 춘애는 김서방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하다. 춘애야, 오빠가 너무 늦게 집을 찾았구나. 며칠 후 김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김판서는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복녀야,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정식 가족이다. 월순이의 딸로서가 아니라 서윤이를 집으로 데려온 은인으로서 말이다. 복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서님, 아니 아버님, 저 같은 천한 몸이 어떻게... 무슨 소리냐? 신분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마음씨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김서방이 복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복녀 아가씨. 아니, 복녀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것인데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닐까? 복녀와 김서방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자, 여러분 이 두 사람 보기에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윤이는 15년 동안 똥장수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되었는지 아시오? 바로 복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판서는 복녀와 김서방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서로를 도왔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이용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구원한 것입니다. 혼례 당일 복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김서방 역시 멋진 신랑복을 입고 완전한 양반의 모습이 되었지요. 복녀야, 처음 똥차에서 너를 만났을 때를 생각이 나는구나. 김서방이 복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저는 지금도 원수만 생각하며 살고 있겠죠. 그리고 서방님은 계속 똥장수로 살고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말이야. 혼례를 마치고 며칠 후 김판서는 김서방과 복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복녀야,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김판서가 큰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안의 절반을 서윤이에게 물려주는 문서다. 그리고 복녀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복녀와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 서윤이는 내 아들이고 복녀는 서윤이를 집으로 데려온 고마운 며느리가 아니냐.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복녀는 현명한 안주인이 되어 집안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복녀를 친딸처럼 대했고 춘애는 좋은 선비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판서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야. 할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똥장수였어요? 그렇다. 하지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마음씨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단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김서방이 똥장수였지만 진짜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양반의 품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복녀가 15년간 품어온 원한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복녀와 김서방은 처음에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넷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김판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복녀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진정한 가족을 얻었고 김서방은 가짜 양반이 되려고 했지만 진짜 양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속임수와 거짓이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